요즘 학령기 아이들은 물론이고 유아기, 영아기 아이들까지 스트레스 관련 이슈가 많죠. 대한민국은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딱 한 가지만 가르칠 수 있다면 단연코 이걸 가르칠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육아 생활을 위한 안젤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약간의 TMI로 시작을 좀 하면 저는 강의를 보거나 독서를 할 때 좀 분야를 가리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강의와 책들을 자꾸 육아 시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인스타브레인이나 우리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를 읽을 때도 스마트 기기가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또 어떻게 하면 아이의 뇌를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고요.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나 그릿도 제가 육아서보다 더 육아서 같은 책이었다고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또 뇌과학자의 챗 GTP 강의에서도 내 아이가 앞으로의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의 조건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빠져있는 자기계발서를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성공을 위해선 이것부터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I love you. 이번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요즘 유아 청소년 교육의 화두는 대입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비법부터 시작해서 뭐 두 아들 서울대 보낸 엄마의 비법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죠. 내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를 테니까요. 자, 그러면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비법을 따라하는 것부터가 시작일 거예요. 그 성공의 비법이 제가 바로 오늘 알려드릴 이것인데요.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이것이 물론 성공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행복을 보장해 주더라고요. 행복한 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딱 한 가지만 가르칠 수 있다면 단연코 이걸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가정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왜냐면 저는 이걸 배우지 못하고 자랐거든요. 저희 집안엔 이걸 하는 사람이 없었고 때문에 이걸 하는 문화를 저는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뭔지 추측이 가시나요? 오늘 진짜 뜸들이죠. 이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는 습관을 배우고 자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늘 감사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나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자, 대한민국은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 자살률도 높고 노인 자살률도 높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발병률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 꽤 잘 사는 나라거든요. 지금 전쟁 중도 아니고 우리가 물을 기르러 막 2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죠. 또 치안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행한 이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불행을 먼저 보는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보다는 불평해야 할 것을 먼저 보는 거죠. 네, 아마 대부분이 저처럼 감사하는 문화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알파벳을 줄줄 외며 쓰고 있는 아이를 보며 쟤는 왜 연필을 똑바로 못 잡지?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또 수학을 100점 맞고 온 아이에게 왜 국어는 70점이야? 라고 하시진 않나요? 자, 그런데 이 감사가 성공의 조건으로 꼽히는 반면 불평, 불만은 가난한 사람의 조건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성공을 하고 불평, 불만을 하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되게 꼰대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난 거, 또 내가 마실 깨끗한 물과 식사거리가 있는 거,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고 또 오늘 하루를 무탈히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자살을 생각할까요?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형편없어 라면서 비관할까요?
자, 물론 당장 감사를 한다고 내 수입이 올라가진 않아요. 또 우리 주변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치만 제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행복은 확실히 보장해 주더라고요.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다 보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덕분에 약간의 시련이 생겨도 금방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이건 제 아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는 본투비 긍정은 아니라서 아직도 때때로는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아이가 엄마 다행이다, 우리 5분밖에 안 늦었어, 엄마 우리 안 다치고 잘 왔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또 그런 그 순간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요즘 학령기 아이들은 물론이고 유아기, 영아기 아이들까지 스트레스 관련 이슈가 많죠. 그로 인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단연코 이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정확히 어떤 책이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들한테 감사 역시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아이한테 양보하는 법, 질서를 지키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것처럼 감사하는 법 역시 가르쳐야 아이가 배울 수 있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감사하는 문화를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언제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 저는 꽤 최근까지도 망했어, 짜증나 이런 말들을 꽤나 자주 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격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불편한 점이라던가 단점 이런 거를 정말 빨리 캐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독서를 하도 했더니 어느 순간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로 제가 봤던 수많은 책들에 정말 단어만 달랐지 감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덕분에 저도 모르게 쇠뇌가 된 것 같아요.